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몇 미터 제곱당 최소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500kg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안전율은 4 이상이 되어야 된다. 까지도 같이 묶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8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로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가설 통로 나오면 바로 암기법 적용해줘야 되겠죠. 가설 통로는 바로 가솔린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을 이동시킬 건데 얼만큼을 이동시키냐면 30리터를 들고 먼저 이동하기 위해서 일어나야겠죠. 일어날 때 어떻게? 가솔린은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10계단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 통로의 암기 팁 어떻게 적용된다? 먼저 30리터는 무엇이냐면 3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2호가 바로 15호가 됩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각각의 숫자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8은 숫자 8, 치는 숫자 7, 2로는 숫자 15, 그 다음에 10은 10, 계단은 그대로 계단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과 7이 짝꿍, 15와 12이 짝꿍이 되며 그 다음에 수직갱에 가솔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서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직갱에 설치되는 것은 15와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과 7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4번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맞는 보기. 2번,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에는 10m 이상일 때에는 7m가 아니라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 개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로서 이때는 5 이상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 이상인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훅이나 리프팅 빔 같은 경우가 3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4 이상인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그 밖의 경우 그 다음에 6 이상인 경우는 없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층가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슬럼프가 클수록 층압은 커진다. 맞는 보기. 2번, 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층압은 커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부어서 넣는 속도가 빠를수록 층압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층압은 커진다고 했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층압이 커지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자, 참고로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재에 있는 해설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지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추가로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네요. 철골 작업에서의 승강로 설치 기준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당 간격이 몇이 되어야 되냐면 30cm 이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산기준표에서 공사의 종류, 명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명칭은 한번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면 되겠고 건축공사,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가 있고 추가적으로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9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집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해당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경암일 경우에는 1대 0.5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연암 혹은 풍암일 경우에는 1대 1.0 맞는 보기, 그 다음 모래일 경우에는 1대 1.8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흙일 경우에는 1대 1.0이 아니라 몇이 된다? 1대 1.2가 된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풍속 기준은 무엇인가? 자, 철골 작업을 중지하기 위한 기준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풍속. 두 번째는 무엇이다? 비가 내리는 강우량. 그 다음에 겨울에 내리는 강설량이 있겠죠. 자, 기준이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풍속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m/s 이상일 경우에 중지시켜줘야 되겠고, 강우량일 경우에는 1mm/h 이상, 강설량일 경우에는 1cm/h 이상이 될 때 작업을 중지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보기에서는 풍속에 대한 기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당 10m 이상이다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4년도 1회차 5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